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술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K글로벌 SNU 유니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모신 팀은 우리 우즈라 컴퍼니의 심용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라 네, 컴퍼니 신용주입니다. 네. 우리 심용주 대표님 일단 좀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자주 나오시는지 아, 뭐, 좀, 네, 예,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네. 같습니다. 유명이라고 하시면 과찬이시고요. 네, 예. 저는 SBS TV 동물농장을 비롯해서 예, 서너 개 예. 정도의 동물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네, 동물 예. 행동 전문가로 10여 년째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하시는 일하고 예, 네. 예 자문하고 계신 일하고 지금 우리 우즈라 컴퍼니에서 하는 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우즈라 컴퍼니는 일단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라 컴퍼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의 행동, 그다음에 네. 활동 관련되는 데이터를 네네.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고 이것을 네. 분석하여서 네. 특정한 동물의 건강을 네. 조기에 판단, 네. 그리고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회사는 올해로 현재 기준 거의 3 년이 되었고요. 네예. 2018년 11월 달에 이제 법인 네. 설립을 했고 네. 현재 MVP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제가 좀 검색을 해 네. 보니까 이미 제품 이름도 있고 있던데 네. 제품명이 뭐고 네. 최근에 또 이렇게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이번에 나온 제품은 이제 말씀 그대로 네네. MVP라서 활동량을 체크하고 그것을 네. 근간으로 해서 인제 수의학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네. DJD, 네. 즉 인제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기본적인 네. 동물의 활동 기반 네. 건강 진단 그리고 예측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의 네. 명칭은 캔모스입니다. 캣모스. 이번 제품이 고양이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캔모스는 cat 플러스 atmosphere의 네네네.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반려동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게 뭐 용품 시장도 있고 뭐 사료 시장도 있고 뭐 다양한데 네. 그런 것과 비교해서 저희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인제 뭐 행동을 분석한다고 네.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낯선 개념인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투자자 이 뭐 인터뷰를 보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네. 반려동물 쪽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전공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동물 네. 행동 의학이 전공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우드라 아, 컴퍼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 기술의 필요성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의 네. 이슈가 있을 텐데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동물은 저희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동물을 아무리 오랫동안 기르고 동물을 내 아이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네.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네.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 네. 종이고 네네. 더불어 동물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능력을 동물이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 저희는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 매우 무지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수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럼 동물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 음. 동물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여서 음. 특정한 행동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문제가 있다, 즉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네. 기능적인 어떤 제약도 확인할 수 네네네.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런 기능을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네.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24시간 360일 동물 곁에 붙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지고 어떠한 의미 있는 음음음. 행동이나 활동의 여부를 가려내는데 그것을 현재 발전한 네. AIoT 및 이제 빅데이터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눈으로 관찰하고 네. 손으로 기록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기술의 힘으로 그걸 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해진 게 사실은 아까도 저희들이 뭐 사전 인터뷰 때도 잠시 이야기를 네. 나눴지만 반려동물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네. 삶의 동반자가 되고 네.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는 아프면은 뭐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아픈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니즈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선진국에서도 아마 일찍 이런 게 발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내의 시장 상황은 분명히 초기 단계 또는 극초기 네네. 단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예.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이 그
그야말로 스카이로켓팅 네, 예, 하고 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나 또는 실제로 상용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예. 매년 CAGR 기준으로 16.34% 정도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거는 한 가지, 반려동물의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높아지다 보니 이 시장이 네네. 생겨난 건데, 네. 이미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컸던 가축 시장에서는 유사한 접근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네. 가축은 금전적으로 중요한 어떤 네네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네. 하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굳이 초소형화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축 시장의 움직임이 결국은 반려동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때마침 제가 어제 팁스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아,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도 연결이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예전에는 그냥 키우다가 뭐 아파도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점점 더 인제 가족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치료라든지 네, 뭐 예방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대표님이 우즈라 컴퍼니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실제로 그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었는데 네. 기술적인 부분도 아주 모자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이 선진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활짝 개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있는지 네. 아니 안 됐으면은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 반려동물 사료협회의 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계와 관련되는 시장 규모는 이미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한화로. 그래서 네. 뭐 만 개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 개 했으면 저희 같은 회사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겠죠. 네네네. 다만 인제 개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어떠한 곳에서는 작은 꽃들이 피고 네네.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요구 사항은 사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또는 네. 임상수의사의 입장에서도 물론 존재하지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업계, 특히 네네. 보험, 제가 과거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음. 네네. 보험업계입니다. 네. 보험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손해율 음. 통제가 안 되어서 네. 또는 적격 인수 대상 여부 자체를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보험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인제 반려동물 관련된 보험이 나오고 네. 있겠지만 네네. 그러면 실제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된 보험 내지는 금융 네. 상품이 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뭐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험 자체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부보를 네네네. 하는 네. 건강보험 형태가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좀 독특한 접근들 중에 하나가 네. 스크래치 페이라고 네. 하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고, 네. 여기는 보험 부보가 안 되거나 네. 또는 보험 부보율이 보통 70% 미만이다 보니 네. 비부보되는 위험에 대해서 일종의 단기 금융 형태로 풀어내는 음.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을 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부보는 부보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터의 입장에서 적격 인수 대상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차등화하게 되면 네. 손해율 부분이 이제 개선되게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그 기법이고, 또 하나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동물의 진료비가 이를테면 기껏해야 30만 원, 50만 원일 때에는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든 쌈짓돈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동물의 진료비가 300만 원, 5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보험을 들었더라도 비부보 부분이 여전히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평소에 동물 보호자가 동물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했는지를 음. 신용평가 위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음. 단기 소액 금융을 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향후에 집중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 아, 버리셨는데 네.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프거나 이럴 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뭐 치료도 안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서 인제 큰 돈을 들여서 인제 네. 하다 보니까 네. 뭐 보호자들도 사실은 이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와 관련된 당연히 보험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병이 생길 때마다 이게 보험이 남발되면 안 될 거니까 네네네. 보장을 해줄 수는 없을 네. 테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좀 트래킹을 해야 된다고 해야 트래킹도 될까요? 필요하고 초기 네네. 단계에 인제 스크리닝도 필요하고. 네네. 네. 고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네.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바로 보면 그겁니다.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드라 컴퍼니가 아까도 저 사전 인터뷰 때도 우리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기술 기업이 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 네네. 예.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동물에게 채워서 네. 그 행동도 관찰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질병을 예방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더 큰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끔 네. 적절히 예방하는 효과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저는 들렸는데 네. 정확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계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의 규모를 저희가 한번 다시 보자면 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뭐 3 조다, 6 조다에 대한 논박들이 있습니다. 네네. 100 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네네. 그 100 안에서 건강, 네. 특히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약 30%입니다. 음. 그리고 용품 등등이 약 30%, 네네. 기타 사료가 30%입니다. 네네. 그런데 용품함 중에서 장난감을 제외한 그러니까 장난감을 제외한 나머지 용품을 뺀 거의 전체 시장의 약 75에서 80% 정도가 네. 결국 동물의 건강 또는 음.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저희는 동물의 육체적 건강, 그건 이제 수의사의 어떤 기존 영역, 네네. 독점적 영역이었을 때 그 부분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의 육체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네네. 또는 그것을 원활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더불어서 고양이의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는 동물의 정신적 건강이라고는 한 번도 터치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네. 저희 기술 기반으로 들어감으로써 네네. 밑에 있는 하부 구조를 장악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 네. 목표, 방향성이다. 그리고 거기서 어차피 스타트업은 급격히 성장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네네. 포인트에 있는데 다른 사료라든지 또는 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악하고 있는 네. 기존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반려동물 금융 또는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하는 방식의 네네. 새로운 컨셉을 들고 나와서 시장을 네. 장악하고 네. 그 이후에 나머지 분야들을 저희의 하위 범주 내로 집어넣는 것이 목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MVP 수준이긴 하지만 네. 일단 고양이 대상으로 네.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디바이스를 만든 네. 것이고요. 네. 그 디바이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집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뭔가 수기로 기록했던 것들이 네. 자동으로 기록이 될 거고 네. 얘가 지금 아플 징조가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알게 될 거고 네. 그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실은 병원비도 아낄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보험이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동물 보험을 만들었으면 이거와 연관해서 연동해서 우리가 보험 상품을 팔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이제 보험 상품을 많이 팔 수도 효율적으로 있고 네.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 네, 그것이 저희의 전체적인 가설이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설과 전략에 대해서는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뭐 대표님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동안 또 예. 보험 쪽도 이렇게 네. 금융 쪽도 좀 해보셨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첫 출발이 하여튼 지금 오늘 이번에 런칭하는 MVP. MVP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잘 동작을 해야 네. 뒤에가 이제 원활하게 연결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런칭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언제쯤 이제 사전 오픈이 마디즈를 통해서 된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 돼 있는 네, 상태고요. 본격 오픈은 약 열흘 뒤. 아마 이 프로그램 현재 이 네네. 인터뷰가 완전히 정리돼서 오픈되는 시점 정도에는 아마 한참 네. 마디즈 펀딩이 진행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다음 버전에 대해서 네네. 킥스타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제가 뭐 그 사이트는 들어가서 잠시 봤어요. 네. 근데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바빠서 못 볼 수도 있는데 네. 우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제품의 특징? 네. 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번에는 네.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만드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먼저 택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네. 네, 있으신가요? 기존에 이제 유사한 방식,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거나 또는 비슷한 카테고리 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회사들이 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의 시장과 고양이의 시장이 선진국을 기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실제 퍼퓰레이션 자체는 고양이가 더 많고 네. 체구가 작다 보니 밥을 덜 먹어서 시장이 좀 작은 건데 네네. 그래서 경쟁 현황이 비교적 또는 상당히 양호한 고양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전략적인 네네.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이유는 한 이유는 방금 말씀 방금 말씀드렸고
근데 또 뭐 인터뷰에서 그때 말씀을 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네. 읽어보니까 고양이들은 개에 좀 비해서도 더. 네. 예 그러니까 네. 좀 덜 민감하게 자기가 아픈지 이런 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그 그게 측면도 있습니다. 그 고양이의 특성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인제 거의 모든 동물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네.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전체 생태계 피라미드 내에서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런 성향이 더 높아집니다.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라고 불리우는 개와 고양이를 놓고 봤을 때 네. 개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보니 네. 그런 경향성이 아무래도 좀 덜 두드러지고 네네. 고양이는 중위 포식자이다 보니 네. 개에 비해서 이러한 서비스나 이러한 기술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네. 그러면은 했습니다. 이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이걸 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보니까 이제 목에 감고 이렇게 네네네. 달고 있으면은 네. 뭐 이동을 하거나 이게 네. 뒤로 넘어가도 다 이 네네네. 친구의 행동을 다 트래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돼 있던데 네.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원리로 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뭐 AI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그 대중화되어 있어서 네네. 구체적인 말씀을 막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이해하실 텐데 네네네. 어 동물 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를테면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은 이 손목시계가 네. 무슨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영을 하는지 사이클링을 하는지 걷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네네. 이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센서들이 내는 네. 네. 시그널들을 그룹화하여 가지고 그 네. 그룹화한 것이 네. 어떠한 행동인지를 네. 알아내는 기본적인 이제 네네. 기술들이 있고 그것을 네네. 고양이에 네네. 적용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변화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네네. 머신러닝에서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인제 슬로우 체인지 디텍션 네. 또는 어노말리 디텍션 이제 한국어로 순화하자면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네. 그리고 정상 상태를 벗어난 수치를 인지하는 네. 것이라고 하는 기술이 포함되어서 네. 동물의 특정한 동작, 네. 행동을 인식하고 네. 그것의 변화상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네. 문제를 인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행동 매트리스 형태로 구성을 한다 이런 뭐 아주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뭐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예를 간단한 들어서 인제 뭐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뇨 일기 혹시 써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 당뇨병은 아직 다행히 제가 없는데 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얼만큼을 걸었고 음. 얼만큼을 잤고 무엇을 먹었는데 각각의 당 지수가 얼마인지를 체크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체크하려면 항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음. 최근에 나왔던 이제 기술적 접근들이 숟가락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안경에 무엇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물이 24시간 365일 무엇을 하는지 저희는 계속 붙어서 볼 수 없다 보니 네. 그것을 일종의 행동 일기장화 시키는 거죠. 음. 그러면 시간대별로 특정한 질병과 관련되는 또는 동물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행동들이 얼마나 빈도, 그다음에 음. 어떠한 강도로 있었는지를 매트릭스화하고 네. 그것을 켜켜이 쌓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변화상들을 저희가 비주얼적으로도 볼 수 있고 네. 물론 기술적으로도 감지할 수 있게 네. 됩니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인제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팔면 그 네.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앱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네. 서버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뭐 집사라고 해야 네, 될까요? 통상 뭐 보호자 집사 네. 보호자 그렇죠. 집사 같은 경우에 어차피 고양이는 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니까. 개도 요즘은 아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집사가 인제 뭐 뭔가 그 이 고양이가 우리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네. 늘 볼 수 있을 거고 네. 특이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뭔가 노티를 준다. 그렇죠. 이렇게 그것이 네, 정확하게 이제 보셨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호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동물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 수의사, 즉 음. 동물병원의 EMR 시스템까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네. 여기에 어떤 변화상이 있을 때 네. 특기할 만한 스트레스홀드를 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네. 양쪽으로 다 노티파이하고 음. 그다음에 후속 절차를 임상 수의사가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네네. 그 뭐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뭐 집사는 뭐 자기가 구매를 한 거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볼 네.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인제 지금 말씀 이제 수의사 말씀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저희 플랫폼이 뭐 네. 목표는 예를 들어서 뭐 동물병원과 연동을 하는 것이다. EMR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현재는 서울대학교 제가 인제 몸담고 있는 네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임상을 하시는 통상 이제 네네네. 이른바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200여 분 정도 됩니다. 네. 동물병원 수로는 100곳이 넘고요. 네네. 그곳하고 저희는 이 제품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네. 초기 단계부터 그분들의 니즈가 반영되어서 개발 전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베타 테스트 다음에는 국내에 있는 주요 수의사 단체 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지역의 주요 수의사 단체와 연구를 확장하고 실제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잖아요. 네. 그럼 팔렸습니다. 네. 팔려 가지고 누가 사서 네. 자기 고양이한테 달았어요. 어떤 문제가 예. 발생했고 달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네. 집사 보호자는 당연히 볼 수 있을 거고 예. 이게 우리 서버에 쌓일 텐데 네.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지금 EMR 시스템, 네. 병원 관리 시스템.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환자가 그 병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사실은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계속 과정 중에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인 거고 맞습니다. 일단은 그 행동에 대한 데이터는 흔히 말해서 수의사분들과 네. 우리가 공유를 해서 네. 그분들로부터 또 뭔가 피드백도 받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개발에 있어서의 큰 축이 하나는 이제 이른바 기술적 부분, 네. 하드웨어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네. 머신러닝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네. 큰 축은 수의학입니다. 네네. 그래서 임상 수의학계로부터의 니즈, 그들의 평가, 그분들의 평가를 근간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팀으로 이렇게 또 넘어갈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하드웨어도 하고 있죠. 하드웨어도 하고 있고 뭐 AI 알고리즘도 짜야 될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뭐 수의학과 관련된 분도 뭐 네.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네. 그죠?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많고 우리 조그만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분야가 네. 크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걱정이 두려움이 되기도 될 수- 하죠. 네. 예, 어느 부분이 진짜 우리가 네. 일단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일까? 나머지는 뭐 제휴를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예. 풀더라도 네. 우리가 가장 지금 자신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네.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인력 구조를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내부의 기술 부분은 네, 네, 크게 공학적 기술과 네, 네, 수의학적 기술로 네, 이제 양분되어 있고 그 네. 둘이 같이 머지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공학적 부분은 25년 정도 AI를 연구해 오신 네. 이제 교수님이 저희의 주주이자 네. 동시에 연구소장으로 계시고 네, 방위사업청 네, 국내 최고의 이제 기술적 어떤 그 집합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잠수함 개발에 참여하였던 네, 분이 네. 저희의 전체 기술부를 총괄하는 CTO로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제 수의학적 부분 같은 공학적 부분은 수의학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감히 국내 최고 수준의 고양이 행동의학 전문가인 저와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약 200분의 임상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동시에 전체적인 부분에 어드바이저로 네.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해외에 더 우수한 인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인물로는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고 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사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동물의 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그다음에 낮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네. 그것이 저희의 요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요체가 잘 확보된다면 네. 그것을 금융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 풀어내는 것들은 네. 사업의 확장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님들의 투자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월하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네, 또 뭐 자연스럽게 또 투자 이야기를 아, 나와야 예. 되는데 일단 뭐 팀은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근데 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하튼 우리 팀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MVP가 나왔고 네. 이제 고객들한테 실제 팔려서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네. 예, 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네네. 대표님이 그런 지표가 좀 나오시면 네네. 뭐 여러 군데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투자를 이미 받으셨죠? 네, 일부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네. 시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시드 투자는 지금 현재 누구를 아, 밝힐 네네. 수 있나요? 시드는 SID 파트너스 네네. 투자 순서대로 네네. 그다음에 대경 기술 지주 네. 그리고 한국벤처 투자로부터 총 네. 6억 2천이 들어온 상태. 네,
선교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매칭 매칭 펀드로 펀드로 받았다는 얘기군요. 들어왔습니다. 네. 네. 팁스는 올해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경 기술 투자에서 받은 맞습니다. 에서 이제 팁스 지금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참여하고 계신 네.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우리 네. K글로벌 SNU 유니콘 프로그램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서 아마 투자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뭐 추진 중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인 어떤 텀밋의 컨디션은 저희가 받은 상태이고 네네네. 텀밋에 대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직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이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지만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다라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투자도 어느 정도 시드 단계는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팁스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보완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는 네. 상태.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만날 때마다 저희들한테 아.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 주신다면 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투자자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만나시면 훨씬 네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분야, 그 산업 자체가 인제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 투자자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어떠한 원리로? 두 번째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행 기업들이 있습니까? 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분은 인제 이미 네. 행동 매트릭스라든지 또는 그 행동을 인식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분야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슬랩이라고 하는 인제 저희 쪽의 일종의 선배 기업 같은 한 10년 정도 전에 창업된 기업이 있고 걔에 특화되어 있는 웨어러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네. 행동 인식까지 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네. 있습니다. 네. 다만 인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쪽은 마스라고 하는 초거대 글로벌 사료 회사에 현재 음. M&A가 된 네, 상태라서 네. 사업의 확장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디바이스의 고도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궁극적인 투자자분들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당신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소?" 음. 저희는 그 디바이스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참고로 피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부터 2020년 기준 약 600억 원 정도의 디바이스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수익 모델입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그리고 미소금융으로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파이를 늘리려고 하고 새로운 첨입의 어떤 스프링보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네. 큰 차이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네. 인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인터뷰가 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거의 네. 30분 거의 한 지금 1시간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마지막 거의 인터뷰 네. 인제 막바지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 지금 이 우리 SNU 유니콘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하자면 네.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네. 제가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에도 불구하고 네, 예. 한 6번 정도 지원해서 다 떨어졌었습니다. 네, 예예. 그래서 저는 한 7.8기 뭐 6.7기 네. 정도인데 제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 기술지주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직간접적으로 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예.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어떤 도움일까? 네네. 또는 제가 여기서 얻은 양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어떠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도 이 정도로 넓은 국내외에 걸쳐서 네. 그다음에 다종다양한 네트워크와 네. 그다음에 경험을 한 번에 주입해 주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너무 담당자 분이 흡족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네. 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네네. 같고 아마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성과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내년에도 꼭 진행해 주시고 예, 네, 계속해서 이런 스타트업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투자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네. 우리 꼭 우주라 컴퍼니에 대해서 이것만은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시장을 만듭니다.
시장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동물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이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큰 경제적 가치가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바로 동물의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즈라 컴퍼니는 동물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인터뷰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으시고, 예, 뭐 어차피 투자는 좀 시드 투자 받으셨는데, 네. 하여튼 이 인터뷰를 기화로 해서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MVP를 가지고 데이터를 진짜 잘 모으셔가지고 예, 후속 투자 잘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신 데 깊이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